책 나눔의 즐거움 복팟 37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로 시작합니다. 이 환호 지르기에는 책이 맞아. 와 정말 너무 뭐라 그러지 이걸 무겁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 안녕하세요. 함께 하신 분들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K입니다. 네, 저는 이엔입니다. 예, 오늘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사람이 한 분 오셨는데요. 네, 저는 바다나비입니다. 자기 맘대로 제 맘입니다. 깜짝이야. 제 맘이에요. 어머, 좋네. 바다나비. 좋긴 네, 하네요. 바다나비 누구예요? 누구세요, 네. 근데? 바다나비 씨? 저는 원래는 여기 늘 앉아 있는 사람인데 목소리만 안 나오던 레코딩을 하던 엔지니어였고요. 우리끼리 영 브라이시라고 네, 불렀던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러게요. 그냥 나 막연히 자기가 그 받아들인 줄 알고 네. 영 브라이시라고 말할 줄 알았더니 네. 불쑥 바다나비래요. 그러니까 맞네, 제 맞아. 맘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가져야죠. 아나바다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살아남아요, 저런 네, 사람. 맞아요. 아나바다 그 근데 바다나비는 그러니까 이름이 왜 괜찮은데? 바다나비일까? 금방 죽어. 그쵸. 그렇잖아. 그 파도에서, 소금 묻어가지고? 물에 아, 젖어서. 그게 뭐 잘 아시는 그 김기림 시인의 바다나비. 김기림 시인의 그런 것도 있어요. 바다와 나비? 나비가 서사는 그래요. 나비가 바다를 청무 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맞네. 바다에 젖어서. 맞아. 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청무밭인 줄 알고 내려갔다고? 네. 야. 웬일이야. 알아요, 저 이거.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표현한 건가요? 아니요, 어떤 사실 제가 되게 그러니까 아니래요. 물론 저는 어리석지만 어. 어리석지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좀 힘들 때 이제 집이 이제 지방에 있어서 내려갈 네. 때면 늘 약간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예, 되게 청무밭인 줄 알고 왔다가 바다에 젖어서 내려가는 나비의 기분. 어머, 야, 이것이- 뭐야, 쟤 뭐야, 야, 씨. 이것이 청무밭인가? 야, 알았어요. 도시에 어떤 내 고향은 청무. 큰 꿈을 품고 뭔가 이 화려한 어떤 도시 생활을 그러니까. 큰꿈 그런 대박.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용필의 도시? 네. 근데 닉네임 서울. 어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무밭이 더 마음에 들어요. 괜찮다. 신선해. 알았어요. 청무입니다. 알았어요.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셨고요. 네, 너무 저는 좋다. 바다나비. 옷장입니다. 네. 바다의 옷장입니다. 네. 가라앉습니다. 잘하네. 소금에 절어요. 오늘 또 주제 중에 또 가라앉음이 있는데, 그쵸. 그렇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책 좀 보고 표지 좀 보죠. 오늘 책은 그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기록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에요. 책 표지 어때요? 이게 제가 한참을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이게, 묘하죠?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지? 크로키라 그러나? 네, 스케치. 크로키에 형태,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껴안고 있는 건지. 그러게. 음. 자기 다리인지, 그러니까 약간 짐승을 안고 있는지. 네, 약간 사람을 껴안고 있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네요. 음, 그걸 일부러 그렇게 못 알아차리게 할 수도 있고. 그쵸. 하여튼 어떻게- 웅크림이에요. 어. 정확히 말하면 음, 아주 추레한 노인의 웅크림. 벌거벗은 자의. 웅크리는 자기의 것 뭔가를 같아요. 껴안고 웅크리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읽다가 음. 아마 이 구절을 좀 형상한 게 아닌가. 음흠. 이게 뭐냐면 음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챕터에 이 그 레비 이 작가가 그 수용소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떠올렸던 어, 어. 지옥이 있다면 이런 그래서. 모습이 아닐까라는 음,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음, 우리 시대의 모든 악을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친근한 이 이미지를 고를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뼈만 앙상한 한 남자의 이미지이다. 저는 이제 이 구절 보다가 이제 그거를 혹시 이렇게 그린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라는 있죠. 생각을- 뛰어난 관찰력. 그러네, 좀 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게 아니 요새 삶이 지옥이래. TK. 삶이 지옥이라서. 그래서 진짜. 지옥에 삶이 대한 연동이 공감을 되나 좀 보죠? 더. 저 좀 울다 한 번만 울다 오면 괜찮을까요? 안 돼. 청무밭에 좀 참아. 갔다 와도 될까요? 이것이 직장인인가? 그렇지. 아. 이것이 직장인가? 아. 그래야지. 바다에 멍 좀 담그고 올게요. 씻고 네, 근데 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표지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글 아래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게 약간 이제 기괴해요 그러니까 봐봐, 모습이. 이게 손이잖아. 지금 사실 손으로 기괴하죠. 뭘 껴안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진짜, 죽은 사람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약간 앙상하게 죽은 사람을 진짜 이렇게 껴안고 물어보는 것 같아. 이 어. 그림을 보고 이게 인간일까? 근데 봐봐. 그런 눈이 느낌도 있잖아. 있고. 눈 보이잖아. 맞아요. 눈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아 그래? 네, 이 네. 눈동자가 여기 이거 보이 이 눈. 난 그것도 되게 근데 애매해. 되게 우리 나는- 보는 것 같기도 나는- 하고 나는 막 이렇게 보는 것 가라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이렇게 뭔가를 힐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뭘 아. 훔치고 있는 것 같기도 뭔가 하고. 오묘한 맞아. 그러네요. 여러 가지 책 표지가 상상을 의미심장합니다. 네. 네, 그냥 하얀 책인데 겉으로는 그냥 하얀색 책인데
이것이 인간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맞아요. 책 표지였어요. 음. 좋습니다. 돌베개에서 아. 나온 책이고요. 맞아. 느낌이 하여튼 보통이 아니죠. 네. 이것이 인간인가를 잘 묻고 있는. 자, 그러면 작가. 이제 이 저자에 대해서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바다나미님께서 저자 구글링 한번 해보죠. 네, 좀 사투리 주의해 주시고요. 제가 사투리가 이제 모르겠던데. 많이 못하기 때문에. 아니 뭐 어때요? 본인은 사투리가 느끼나 얼마나 보네. 좋은 건데 맞아요. 다 우리말이구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음. 뭔가 표준어에 익숙해진 분들이 그 사투리를 아니야. 아니야 요새는 요즘에 네, 맞아요. 요새 대세는 다 다양한 지역의 언어를 맞아요. 함께 맞아요. 공유하는 이것이 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럼요. 네, 그럼요. 더 오히려 뚜렷하게 듣기 좋은 쓰시면 것 좋아요. 예. 자, 화이팅. 확실하게 살려주세요 맞아요. 자기 개성을. 네.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탈리아 유대인이고 그리고 토리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19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해죠. 1919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네. 아시죠? 네. 아시는 분 아시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겠네요. 좋겠다. 이런 깨알 같은 자기 유학생이라고. 지금 바나나비. 네, 그리고 수석으로 무려 졸업을 했어요. 토리노 대학 그러니까.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이게 나중에 책에서도 나오지만 화학과를 나온 것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뭐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백수로 한동안 지내다가 여느 대학생들과 저도 네. 이게 그러니까 여봐요. 네. 저자와 지금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놀라운 신공입니다. 이거. 네. 1919년에서 지금 여기 그럼요. 그렇죠. 2000년 저자만 구글링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네. 자기 이 방송을 그러니까. 하고 자기 인생 구글링 하고 계세요. 다 그런 재미죠. 팟캐스트가. 아니 그동안 우리 도대체 그러니까 왜 인지니어로만 좀 맞아요. 해주신 마이크 거야? 하나 더 드려야겠어요. 네. 지금도 제가 리액션을 잘 못하는 게 지금 계속 녹음되는 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얼른 하세요.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한동안 있다가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파시즘에 저항하는 파르티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빨치산이죠. 야산대에 들어가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서 결국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 분하라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약 10개월간 생활을 하고 또 나온 이후에 1947년에 이제 이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출간을 하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다가 1957년에 맞아요. 재출간을 하면서 일약 베스트셀러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집필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것이 그 화학 공장, 지금 공장이 정확히 어떤 공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화학 공장에서 77년까지 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글을 써요. 굉장히 이것도 독특한 이력이고 거기서 이제 관리직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 이 이후 1년 후인 1987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감이 되게 네.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게 그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의 챕터기도 맞아요. 해요. 장 이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리모 레비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 수용소라고 하는 것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권력의 관계들, 그리고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권력 관계들을 조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이것이 사실상의 유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의식들이 강하게 적용한 것이 아닐까, 혹은 이 책을 쓰면서 자기의 모든 문제의식들을 다 쏟아내고 느꼈던 어떤 허무감들이 죽음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은 1947년에 출간된 일종의 회고록이고요. 아우슈비츠 해방 후 2년 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기록을 할 수조차 없는 그런 힘듦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억해서 썼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각 장마다 한 2-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쭉 나열함으로써 인간이 아닌 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인간일 수 없게 만드는 그곳에서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참. 더 할 말이 갑자기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오. 뭔 얘기를 더 하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자 곡을 이렇게 마치죠.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네.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N의 기승전결. 예승전 기열. 이게 참 사실 어떤 막 스토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말한 것처럼 기록이잖아요. 10개월의 기록. 네, 그러니까 200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1944년부터 4년 3월부터 1945년 1월 예, 21일까지. 예, 한 10개월간의 수용소 생활의 기록인데 이 보면은 우리 레비가 자기가 처음 수용소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기차를 자기가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지인데 사실은 기차 안에서부터 벌써 끝장났죠. 예 그냥 거기서 이제 독자들은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고 난 뒤에 그냥 기차에서부터 인간이 아니었고 그렇죠.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인간이 아니었지만 근데도 놀랍게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비가 챕터마다 어떤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떤 뭐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만난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을 그냥 묘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문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타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이거보다도 이 사람이 은유를 통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어떤 건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묵직한 깊이와 고통이 또 예,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 왜 예전에 그 소년이 온다 그 광주 사태 혁명 그 책을 봤을 때의 고통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꼭 저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다른 책을 읽었을 때 느꼈던 괴로움이랑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수용소가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구조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되게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얼마나 비인격적인가를 설명하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일, 노동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람들 간의 알력을 표현하고 거기서 또 특권층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또 인간이 그 안에서 또 살아남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 책이 좀 백미라고 표현하기는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지만 가장 눈이 부시는 챕터는 정말 여러 번 언급됐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이게 그나마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끊임없이 가라앉아서 이제 살아남지 못하고 뭐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결국 실제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과 죽은 것 같은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굴의 어떤 자기만의 뭐 옳고 그름으로 나뉠 수는 없는 그러나 그 안에서 반드시 이제 구조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따로 쓴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은 뭐였을까? 이 사람은 결국은 구조되지 못한 가라앉은 자였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자신이 또 화학자로서 나름의 그 재능 덕분에 전공 덕분에 또 다른 그 코만도로 또 가서 거기서 또 유용한 뭐 부싯돌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얻어내서 또 기지를 발휘하고 또 중간중간 이 사람이 사람들을 아무래도 이 안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는데 특히 이 사람과 그 알베르토라는 그 이제 같은 이탈리아인 친구와의 우정. 근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되고 그걸 보면 그런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위안이 되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여기 정말 물론 쓰레기 같은 악인이 묘사된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막 극단적으로 그가 했던 잔인한 행동이라던가 나쁜 짓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뭐 읽는 독자들이 그런 나쁜 놈을 만나고 막 이렇게 공분을 사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왜 작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을 보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무기력 때문인지 아니면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건지 혹은 정말 이 안에서 그렇게밖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악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자기의 선의를 다지고 타인과 더불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그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레비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알베르토. 그래서 알베르토가 나중에 어쨌든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참 여러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이 사람이 나오기 전 그 수용소에서 이제 구조되기 전 마지막 열흘을 날짜별로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책이 또 재밌는 게 뒤에 부록이 있는데 부록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부록이 우리 궁금한 거 다 넣어놨죠. 맞아요. 네, 맞아요. 독자들에게 답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에 대한 증오도 원한도 복수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에서. 담담하게 왜 이렇게 썼냐. 그들을 다 용서했냐. 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장이 성격상 나는 쉽게 누구를 증오하지 못한다. 나는 증오란 동물적이고 거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뚝 대답하고 또 그 뒤에 이제 레비는 왜 독일 수용소 이야기만 할 뿐 러시아 수용소는 언급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구체적인 또 다른 궁금한 것들 되게 잘 물어봤는데 그거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굉장히 맞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 이 사람은 용서 안 했죠. 그렇죠. 용서하지 않- 왜냐하면 용서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맞아. 그 얘기가 저도 파시즘한테 용서할 수는 없고 또 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할 수 없다. 용서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 없는 존재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막 정말 그런 질문. 왜 그러니까 탈출한 포로들이 있었냐? 집단적인 반란이 왜 일어나지 않았냐? 왜 저항 안 했냐. 근데 그것도 참 많이 들어본 질문. 정말로 우리 이 사회에서 현실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많이 듣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전 진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의지조차 저항의 의지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있잖아.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책 참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이렇게 결론을 냈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